네,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제가 준비한 것 전에 아까 우리 이주영 의원님 질의에 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분할연금 소급 청구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이혼 신고를 할 때 이것을 법무부와 행안부 협의를 통해서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 협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개선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후 연금 수익률을 말할 때, 분석할 때 지금은 4.5%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5.5가 될지 6.5가 될지 과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고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최근에도 그렇고. 그래서 같은 잣대로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엄격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국가적 책무라고 여기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이 가능한 그 수익률의 범위를 나름대로 이제 추정을 하고 무조건 그 기금의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기금의 소진 연도를 낮춘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분석을 엄밀히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더 밝혀내겠습니다. 네. 23년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랑스 연금 개혁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62세에서 64세로 보험료 납입 기간을 42년에서 1년 늘려서 43년으로 했는데 이게 중단됐어요. 마크롱 정부는 반대를 예상하고도 연금 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 가능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18년 만에 보험료율 겨우 4% 올리는 모수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과 직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아까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대는 찬성이 15%, 30대는 26%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가 지속 가능성의 문제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거야 알고 계실 테고 그거는 뭐냐?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청년 세대 불안입니다. 지금은 연금을 40년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발표하고. 예. 40년을 납입한 세대는 2030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030 이후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그거보다 적은 기간을 납입을 하고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30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반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익률을 4.5%로 가정해서 매일 625억, 한 달에 1조 8,750억, 1년이면 22조 5천억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40년 뒤 기금이 소진되고 최대 39.2%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초고령화, 초저출생 국가입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아마 우리가 프랑스처럼 하려고 하면 아마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를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연금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불안하고 걱정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이지만 그 노후소득도 세대 간 형평이 있어야 되겠죠.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하는 2030 그 아래 세대들도 불안이 없어야 되겠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이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까 여러 가지 그냥 두루뭉술한 답변만 계속 하셔서 제가 참 답답합니다. 저는 그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사자,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두 번째. 좀 이따가 말씀하세요. 예. PPT를 보니까 연금개혁 관련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복지부 연금특위 때 업무 보고를 보면 근본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 역할, 국고 투입이죠. 그리고 수익률 제고,
하나만한 말을 합니다. 불확실한 말들. 그리고 국고 지원 역시 결국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 없죠. 공단에 물어보니까 공단 소관이 아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복지부도 답변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만한 말을 해요.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비겁함 때문에 보험료율 4% 올리는데 18년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래 세대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그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께서 진짜 정부가 연금 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정부안을 먼저 제출해라고 했는데 저는 같은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 자동조정장치 도입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일본과 OECD 국가 중에 안 한 나라 몇 개 없는데 2004년에 일본은 어렵지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보험료율 13.58%에서 18.3%까지 올리는 것. 자동조정장치와 함께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부담되는 거 안 하고 뒤로 미루니까 아예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입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면서 하는 게 개혁이지 좋은 말만 하고 현 세대에 박수 받는 건 개혁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갖추는 것 그게 개혁이죠. 일본 연금개혁 당시 고이즈미 총리 발언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제도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하면 지금 우리 현재 여기 계시는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자는 어떻게 할 건가? 기금 수익률은 어떻게 할 건가? 국가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저희들이 지금 14%인데, 이제 그걸 유지해 나가려면 그 필요 보험률이 20%가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가입자들이 다 부담해라. 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다 국고가 부담해라. 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기금 수익률로 다 커버해라. 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 그걸 갖다가 적절히 분담을 해서 국고가 부담할 부분, 개인이 부담할 부분, 연금이 부담할 부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래서 개인이 부담할 부분을 그 보험료율을 올릴 수 없다면 그럼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장치, 자동 조정 장치의 어떤 부분으로 10년을 연장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방안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그냥 국고만 다 한다, 기금 수익률을 많이 올린다, 그다음 개인이 다 부담해라 이런 식의 것보다는 이 3자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서스테이너블한 그 소진 기간을 늘려서 기본적으로 안정화를 이룰 건가 그런 종합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네. 자, 이수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